육사가 네. 규율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 동기생들이 예를 들어 잘못을 했어요. 육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칼같이 막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좀 놀랬었고 네. 또 뭐 회사는 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궁금해. 내가 사관학교를 가려면 과연 성적이 어느 정도는 돼야 네. 갔을까? 네. 이렇게 가신 선배님들은 당시 성적이 어느 정도 됐을까를 되게 궁금해 하실 것 네. 같거든요. 네. 고등학교 다녔을 때 수능 세대잖아요. 네. 몇 등급 정도 나왔어요, 모의고사 보면? 제가 이제 수능 등급을 기억을 하는데 저희는 사탐을 4개를 다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영수까지 해서 111 그리고 사탐 4개가 1, 2, 2, 3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찰대가 떠져요? 저는 이제 1차 시험부터가 이제 넘사벽이었고 거의 이제 저희 때는 경찰대의 그 수준은 서울대랑 거의 동급의 수준으로 거의 인식을 했었습니다. 진짜 시험 난이도도 어려웠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입교 등수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제가 입교 등수가 17등이었거든요. 총 몇 명이었어요? 총 그 당시에 170명 정도. 10% 안에 들었네요. 네, 딱 10% 안에 들었었는데 이제 학교를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온 추가 합격으로 마지막으로 들어온 친구는 수능 평균 3등급까지도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내가 지금 수능 평균 3등급이 나오면 네. 한 번쯤 내가 진짜 사관학교를 꿈꾸면 진짜 여기서 더 노력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네. 거네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공군사관학교는 이제 입시 제도가 완전 바뀌어서 그쵸. 우선은 눈이 안 좋은 친구들도 지금은 무조건 공사를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PRK 시술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안경 쓰는 친구도 이제 조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입시 경쟁률이 더 올라갔다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이면 좀 노력을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에서 몇 등 정도 했어요? 반에서는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 3등 했었던 것 꾸준히 같습니다. 했고 네, 전교에서도 한 10등 안에 들었군요. 네, 10등에서 20등 사이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인서울은 할 수 있는 실력은 됐었다. 그 당시에 그 성적으로 제가 고려대학교 무슨 과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에서 이제 플랜카드 붙이잖아요. 그거를 붙이려고 선생님께서 이제 알아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합격은 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네, 고려대학교 무슨 과인지는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자, 내가 이렇게 해서 꿈에 그리던 이제 공군 사관학교에 입교를 했어요. 네. 막상 사관학교에 로망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중간에 나간 친구들도 매우 많단 말이에요. 맞죠. 본인도 딱 갔을 때 내가 생각하던 로망의 사관학교와 네. 실제가 달라서 놀랬던 적이 있었나요? 그런 거는 전혀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로망 자체나 혹은 제가 상상해왔던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원래 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냥 나는 사관학교 붙었네, 사관학교 가야지, 이것은 그냥 내 길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갔을 때 정말 문화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서치도 해보지 않았고 그냥 가자마자 모르는 채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인 케이스라서 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이렇게 빡세구나 이런 느낌. 그만둘 생각 네, 있었나요? 저는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학교 생활하던 중에도. 아까 17등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분명히 지금 푸름씨 성격상 또 가서도 막상 되게 열심히 하고 나서서 뭔가를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가서도 뭐 생도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군대장, 중대장 그런 거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육사에도 있는데 네. 그런 거 다 맡으셨어요? 네. 저희 4학년 때 이제 근무생도가 나뉘어지거든요. 뭐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뉘는데 그때 이제 2분기 때 중대장 생도를 했었고 또 3분기 때는 사실은 이제 동기들이 임관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근무를 되게 맡기 싫어해요. 사관학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 좀 편하게 쉬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부탁으로 네. 잘나서는 아니고 부탁으로 이제 대대장 생도를 네.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를 해본 소감으로서 어땠어요? 한 번쯤 해볼 만 하나요? 저는 대단히 경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좋은 그래요? 경험이었고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근무생도가 정말 뭔가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거는 절대 아닌데 이제 한 대대가 한 300여 명이 넘거든요. 그 300여 명 앞에서 항상 뭐 지휘를 하고 뭐 구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네. 조금 더 많은 병사들, 많은 부사관분들 앞에 섰을 때에 떨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 거 이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궁금해요. 졸업했을 때 임관 성적이 대략 몇 등이었어요? 제가 군번이 13-10025예요. 25등으로 졸업을 했고 네. 제 기억에 24등 제 앞등수까지 아마 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상을 진짜요? 못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진짜 공부를 안 해서 네. 성적이 한 100 몇 등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2, 3, 4학년 때 만회를 좀 하기는 했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사관학교라는 게 뭐 공부 잘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뭐랄까요, 그 참 사관학교 생도들만의 뭔가 그 특유의 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관학교 생도의 멋이 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20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애국심 이런 함양 교육들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스스로의 그런 내재되어 있는 명예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우리는 항상 모범이 되는 모습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항상 좀 가지고 있어서 저도 늘 이제 정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다거나 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모든 생도들에게 전반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네. 각 사관학교 출신 다 만나봤어요. 네. 근데 확실히 회사가 뭔가 프라이드랑 되게 마초적인 느낌 되게 강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강해요 거기가. 그리고 공사는 이미지가 약간 좀 스마트하면서 좀 더 유한 느낌이 들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딱 그 절반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시는 그게 진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 내에서 분위기가 아마 좀 형성이 되는데 회사는 확실히 좀 약간 마초적인 네. 이런 게 좀 있고 뭐 공사는 조금 인텔리한 느낌 그대로 약간 그냥 풀어진 느낌도 살짝 좀 있고. 네. 그거 아시죠? 다 사관학교 다니면서도. 알죠. 같이 이제 사관학교 동기들끼리 이제 3사 친선 행사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같이 모여요. 같은 학년의 동기생들끼리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느끼죠. 얘는 확실히 느낌이 저런 게 있구나. 네. 그런 걸 저희도 체감을 합니다. 공사 출신에서 그때 육사랑 회사를 봤을 때 네. 진짜 깜짝 놀랐던 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기억에 남으신 거? 육사가 네. 규율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약간 그 동기생들이 예를 들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약간 공부는 어느 정도 적당히 생각했을 때 좀 합당하다 혹은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래 봐주고 넘어가자라는 게 있는데 네. 육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칼같이 막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좀 놀랬었고 네. 또 뭐 회사는 좀 아까 말씀드린 좀 터프한 느낌 확실히 그런 것도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행사를 할 때 네. 이제 내무실에서 생활관에서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데 네. 공사랑 회사는 야 몰래 먹자고 막 선배들 방에 막 들어서 먹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육사 애들은 야 먹으면 안 돼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육사 출신 소대장들을 보면 약간 네. 기계 같다고 하잖아요. 진짜 네네. 로봇 같아요. 네. 되게 확고한 그게 있어요. 네네 맞 그런 게 생활관에서도 느껴졌었죠. 아, 그 그래요? 당시에도. 뭐 그런 거예요. 장교라면 장교로서의 뭔가 그런 포스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끄러워하고 나서기 싫어하고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봤을 때 이런 건 참 잘못됐다, 이런 건 좀 고쳐야 된다, 그런 걸 가지는 뭐 동기들,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물론 있죠. 어떤 게 본인이 봤을 때 참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선은 그건 이제 케바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런 모든 조직에는 한결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 뭐 사관 출신인데 이제 임관을 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잖아요. 같은 이제 부대에 막 있었는데 지각을 막 좀 한다거나. 사관학생도들도 지각을 해요? 출신들도? 네, 그렇죠. 그렇게 한다거나 좀 업무에 확실히 뭐 태만한다거나 이제 업무를 시켜놓고 이제 자기는 사라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100% 충성심을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나.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저 깜짝 놀랐네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정말 뭐 FM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관생도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고등학생 때 이래요. 정말로 우리가 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관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난 단지 그냥 사관학교만 가서 군인을 하고 싶어 라는 정말 1차원적인 생각만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고 되게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나간 분도 있을 텐데 사관학교를 꿈꾸는 우리 특히 공군 사관학교를 꿈꾸는 예비 후배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죠. 그 부분은 어쨌든 사관학교는 군인을 키우는 곳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사관학교가 뭐 정복도 있고 뭔가 멋있고 좀 간지나고 이래서 오는 친구들이 확실히 있는데 어쨌든 임관을 하고 나면 이제 뭐 2, 3년마다 계속 부대도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보직에 따라서 힘든 굳은 일도 맡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군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임관을 하고 났을 때에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군인이 되러 가는 거다 라는 거를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생각 못해서 몇 학년까지 다니다가 중간에 퇴교한 친구들도 그렇죠. 있죠. 많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우리 올프님 기수가 몇 기죠? 제가 61기입니다.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61기 총 몇 명이 입교했었어요? 그때 175명이 입교를 했었고요. 18명 정도 나가서 157명이 임관을 했었네요. 157명이 임관했어요? 혹시 현재 157명 중에 남아있는 동기들 몇 명 있어요? 지금 저희 기수가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49명이 현재 남아있죠. 꽤 남아있네요. 네, 아무래도 조종사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종사 동기들은 전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네, 그래서 일반 특기 장교들이 이제 전역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16명이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서 8명은 전역을 못했어요. 조직 관리 차원에서 이 인력이 나가버리면 조직 구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업무 처리라든지 그래서 8명만 전역을 했습니다. 방금 조종사 얘기 나오니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공군사관학교를 가장 간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조종사가 되기 위함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조종사가 되면 인생이 핀다. 뭐 네. 전역하고도 뭐 민간 그렇죠. 항공사에도 갈 수 있고 이런 말이 많은데 네. 물어보고 싶어요. 자, 공군사관학교를 내가 갔어. 네. 나는 이제 조종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갔어. 네. 근데 사람 일이 진짜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라운딩 될 수도 있고 진짜 못할 수도 있어. 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네. 조정이 아니면 공군에서 살아남기 가장 좋은 병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